여러분은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해리가 가장 싫어했던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매번 시비를 걸어대는 드레이코 말포이일까요? 아니면 꼬투리만 잡히면 기숙사 점수를 까버렸던 스네이프 교수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볼드모트였을까요? 오늘도 이전 영상에 이어서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악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저번 영상이 순한 맛 악당이었다면 이번에 소개할 인물들은 사탄도 한 수 배울 만한 진짜 악당들로 엄선해봤습니다. 흔히 악당이라고 하면 나쁜 짓을 일삼거나 이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악당이라는 단어와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인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당의 표본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입니다.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은 배우 헬레나 보넴 카터가 연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벨라트릭스 역으로 정해졌던 것은 아닌데요. 드레이코 말포이의 어머니 나시사 말포이 역의 헬렌 맥크로리에게 이 역할에 제이가 먼저 들어갔으나 헬렌의 임신으로 인해 헬레나에게 이 역할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헬레나 보넴 카터라는 배우는 1986년 개봉한 레이디 제인의 청순한 역할부터 유령 신부의 에밀리,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버켓 부인 등 각종 역할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벨라트릭스라는 배역을 통해 마녀 같은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는데요. 판타지와 동화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악당의 이미지를 그 누구보다 잘 표현하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연기력은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인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2012년에는 영국 여왕이 수여하는 CBE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헬레나의 연기력은 현실에서도 종종 발휘되었다고 하는데 아들이 친구들과 집에서 시끄럽게 떠들 때면 지팡이를 꺼내들고 벨라트릭스로 변신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헬레나는 벨라트릭스라는 캐릭터를 사이코패스, 사디스트, 차별주의자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잡아냈죠. 벨라트릭스는 레스트랭이라는 성을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는 시리우스와 같은 블랙 가문 사람입니다. 세 자매 중 첫째로 태어났는데 동생으로는 림파도라 통스의 어머니 안드로메다와 드레이코 말포이의 어머니 나시사가 있죠. 따라서 시리우스에게는 사촌 누나, 드레이코에게는 이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블랙 가문은 마법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문 중 하나이고 강한 순수혈통 우월주의를 주장하던 가문입니다. 블랙 가문 사람들은 순수혈통이 아니라면 거의 벌레 취급하기까지 했는데요. 정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랙 가문 사람 시리우스 블랙보다도 벨라트릭스 쪽이 블랙 가문 사람의 표본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볼드모트를 따르던 죽음을 먹는 자들 역시 순수혈통 우월주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벨라트릭스가 레스트랭이라는 성을 얻게 된 것은 벨라트릭스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먹는 자들에 속한 로돌푸스 레스트랭이라는 인물과 결혼하게 되면서였는데요. 블랙 가문은 자신들과 같은 순수혈통 가문과만 결혼을 허락하기로 유명합니다. 만약 혼혈 마법사나 머글과 결혼을 하려 한다면 가문에서 제명당하는 것도 각오해야 했죠. 벨라트릭스와 로돌푸스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로맨스 넘치는 사연을 가지고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둘 사이에 순수혈통 가문 두 개의 결합이라는 것 외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1도 없었다고 합니다. 레스트랭 부부는 볼드모트만큼이나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 중 한 명이 네빌 롱바텀인데요. 볼드모트가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되자 죽음을 먹는 자들은 볼드모트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사조 기사 단원이었던 네빌의 부모님 프랭크 앨리스 롱바텀 부부는 레스트랭 부부에게 크루시아투스 저주를 통한 고문을 당하면서 정신이 나가버렸고 지금은 성몽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죠. 벨라트릭스는 네빌이 롱바텀 부부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네빌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을 때 죄책감은커녕 반가운 미소로 네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벨라트릭스는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악당들 중 가장 많은 등장인물들을 살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법부의 미스터리 부서에서 시리우스 블랙을 살해하고 말포이 저택에서는 해리 일행을 노려 칼을 던졌다가 도비를 죽음에 이르게 했죠. 그리고 호그와트 전투에서는 동생의 딸, 즉 조카이기도 한 림파도라 통스까지 죽이면서 시리즈 최고의 악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벨라트릭스를 이토록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인간은 과연 이것이 옳은 행동인가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만약 실수를 하더라도 반성을 통해 이를 고쳐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자신은 옳고 남은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를 광신자라고 표현합니다. 벨라트릭스의 볼드모트에 대한 충성심은 광신자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죽음을 먹는 자들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볼드모트의 행방불명 후에 마법부에서 이뤄진 재판에서 자신은 임페리우스 저주에 걸려 억지로 볼드모트를 따른 것이라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라트릭스는 자신은 볼드모트를 진정으로 섬겼다고 당당히 말하고 아즈카반에 수용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식이라도 기꺼이 제물로 바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였죠. 벨라트릭스의 마지막은 볼드모트의 부하 중 최강으로 여겨지는 인물 치고는 허무하게 찾아왔는데요. 호그와트 성에서 이뤄진 치열한 전투에서 벨라트릭스는 지니 위즐리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몰리 위즐리가 막아서면서 둘의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쌍욕은 덤이고요. 그리고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누구보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잘 상징하는 몰리 위즐리의 마법에 의해 벨라트릭스는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도 볼드모트에게 건네주겠다는 벨라트릭스가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몰리 위즐리에 의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아마 이것도 롤링 작가가 의도한 연출이 아니었을까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문학이나 언론이 가진 강한 영향력을 상징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대부분 뉴스나 신문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만약 어느 날 뉴스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직접 경험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릴지도 모르죠. 하지만 언론에서 보도하는 자료에는 팩트뿐만 아니라 편집 과정에서 작성자의 성향이 추가되면서 약간의 변형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사실의 전달이라는 기본 목적과는 다르게 왜곡 또는 언론 조작이라고 불리기까지 합니다. 마법 세계에도 신문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신문이 예언자일보입니다. 호그와트에 배달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약을 만들어내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신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예언자일보가 비판받는 부분은 정보기관인 마법부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만 기사를 작성한다는 것, 그리고 마법부의 불리한 기사들은 가차없이 삭제해버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때문에 마법 세계의 지식인들에게는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예언자일보에서는 매해 복권 추첨을 하고 있는데요. 위즐리 가족이 이에 당첨되어서 덕분에 이집트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오히려 기사보다는 이쪽이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예언자일보에서도 유명한 기자입니다. 바로 리타 스키터인데요. 안타깝게도 좋은 쪽으로 유명한 건 아닙니다. 리타 스키터는 예언자일보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1차 마법전쟁이 끝나 죽음을 먹는 자들이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법원 출입기자로 리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리타 스키터가 작성한 기사들은 조작을 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자극적인 내용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작중 등장한 리타의 대표적인 작품이 해리가 헤르미온느에게 실현당했고 빅터 크룸에게 작업을 걸고 있다는 엉터리 기사부터 알버스 덤블도어의 삶과 거짓이라는 책을 통해 덤블도어 교장이 사실 머글 혐오자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했죠. 리타 스키터가 유명한 기자가 된 것은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을 기사로 작성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유명 인사들의 최측근이나 겨우 알 법한 고급 정보들을 어렵지 않게 수집해왔기 때문인데요. 리타의 취재 능력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 인사들의 주변에 수시로 보였던 초록색 딱정벌레였는데요. 리타 스키터는 애니마고스 능력자였습니다. 애니마고스는 맥고나걸 교수로 대표되는 동물로 변신할 수 있는 마법사들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변신술과는 다르게 인간의 지능을 그대로 가진 채로 해당 동물의 능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마법부에서는 이 능력을 가진 마법사들의 명단을 등록하고 엄중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리타는 미등록 애니마구스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게 밝혀진다면 아즈카반에 수용될지도 모르죠.
리타는 이 능력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게 수집하고 다녔고, 리타가 항상 가지고 다녔던 초록색 기패는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가 모든 사실을 밝혀냈고, 여차하면 마법부에 고발해버리겠다는 헤르미온느의 협박에 조금 잠잠해지긴 했습니다. 롤링 작가가 예언자 일보와 리타 스키터라는 인물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기자와 언론의 본질을 잊어버린 황색 언론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는 곧장 현실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은 개돼지라는 개소리를 듣기 싫으시다면 매일매일 쏟아지는 기사들 중 무엇이 팩트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는 알아서 걸러 들으라는 이야기겠죠. 2014년에 롤링 작가는 포터모어를 통해 34세가 된 해리 삼총사의 이야기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도 리타 스키터 기자는 퀴디치 월드컵에 해리포터 옆에는 포터 부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기자보다는 소설가 쪽이 적성에 더 잘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마법 세계의 유일한 정보기관 마법부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의 수장 마법부 장관은 마법세계 전반에 걸쳐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마법부의 장관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는데요. 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마법세계에서 충분한 업적을 인정받아야 오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알버스 덤블도어도 여러 번 제의를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해리포터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봤던 마법부는 무능하고 마법사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입장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마법부 자체의 능력 부족도 있겠지만 이를 이끄는 지도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오자병법이라는 책에는 무능한 지도자는 적보다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작중 가장 많이 등장한 마법부 장관 코넬리우스 퍼지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퍼지 장관이 처음 등장한 것은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이었습니다. 비밀의 방을 열어 호그와트를 위험에 처하게 만든 인물이 루베우스 해그리드로 지목되고, 해그리드를 아즈카반으로 데려가기 위해 해그리드의 오두막에 방문하면서였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쩔 수 없이 해그리드를 데려가야 하는 본인의 입장을 생각해 달라거나 최대한 빠르게 진실을 밝혀내고 풀어주겠다며 해그리드를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썩 나쁜 사람 같지는 않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볼드모트와 어둠의 세력이 부활하면서부터 퍼지 장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죠. 사실 코넬리우스 퍼지 장관은 1순위 장관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장관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은 알버스 덤블도어, 그리고 법률 강제 집행부의 부장이었던 바티 크라우치 1세가 있었는데요. 덤블도어는 장관직을 꾸준히 거절했기 때문에 바티 크라우치가 장관으로 유력해 보였으나 아들이 죽음을 먹는 자들 중 한 명으로 체포되면서 가정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장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인기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선된 것이 코넬리우스 퍼지 장관이었습니다. 초기에 장관 임무를 수행하던 퍼지 장관은 덤블도어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줏대 없이 과도하게 덤블도어에게 의지하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볼드모트가 부활하고 어둠의 세력이 다시 등장하는 위기 상황이 마법 세계에 찾아왔을 때 퍼지 장관의 흑역사가 시작됩니다. 해리포터라는 목격자와 세드릭 디골이라는 실질적인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볼드모트의 부활을 절대로 믿으려 하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해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기까지 했죠. 뿐만 아니라 덤블도어가 위기 상황을 이용해 장관직과 마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망상까지 하게 되면서 호그와트에 각종 규정을 추가하고 감시역으로 마법부 소속의 직원까지 파견하는 등 학생들과 교수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볼드모트를 포함한 어둠의 세력들은 장애물 하나 없이 다시 힘을 모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호그와트의 견제를 위해 파견된 마법부 소속의 직원이 이어서 소개할 볼드모트를 제치고 세계관 최고의 악당으로도 불리는 돌로레스 엄브리지입니다. 돌로레스 엄브리지는 롤링 작가가 무인도에 같이 표류되기 가장 싫은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엄브리지와 무인도에 생존할 바에는 볼드모트와 갇혀서 죽임을 당하는 게 낫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엄브리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해리가 허가받지 않고 마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마법부에서 청문회를 받던 장면에서였습니다. 마법부에는 범죄자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위즌가모트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엄브리지는 위즌가모트의 구성원으로 등장합니다.
뭔가 까탈스러울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툭 던져주고, 두 번째로는 호그와트의 입학식에서 기괴한 웃음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모습을 나타냅니다. 돌로레스 엄브리지는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로 초빙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호그와트의 교수직은 교장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반면 엄브리지 교수는 마법부에서 파견된 방식이었죠. 엄브리지 교수가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은 끔찍한 체벌에 있습니다. 엄브리지 교수는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체벌용 기펜은 본인이 직접 개발한 마법 도구로 잉크도 없이 글씨가 써지곤 했습니다. 좋아 보이나요? 이때 쓰여진 글씨는 본인의 손등에 똑같이 남는답니다. 엄브리지 교수의 강의 또한 좋은 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들보다는 고학년들에게 초급자용 교재를 건네주고 이론 수업에만 몰두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답답한 학생들이 스스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던 걸 보면 이것도 뭐 큰 그림일지도 모르죠. 엄브리지 교수는 마법부를 통해 장학사라는 권한을 얻게 되면서 호그와트의 동료 교수들도 괴롭혔습니다. 해그리드나 트릴로니 교수의 수업에는 매번 참관해서 불편하게 만들었고, 스네이프 교수의 심장을 관통하는 팩트리어트 미사일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해리포터를 포함한 학생들이 어둠의 마법 방어술을 공부하던 스터디 그룹 덤블도어의 군대는 엄브리지 교수보다 훨씬 알차고 실용적인 수업 내용으로 학생들의 마법 실력이 눈에 띄게 성장했지만 결국 엄브리지 교수에게 들켜버리면서 덤블도어 교장이 교장직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호그와트의 교장 자리에는 돌로레스 엄브리지가 오르게 되었는데요. 호그와트 최대의 암흑기라고도 불리는 시절이죠. 하지만 그녀를 호그와트 교장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은 필치씨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장실 입구를 지키는 석상조차 엄브리지를 교장실로 들여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사용하던 사무실을 교장실로 이용하고 있었죠. 때문에 호그와트에서 자퇴를 결심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위즐리 쌍둥이는 엄브리지 교수에게 거하게 작별 인사를 하기도 했답니다. 결국 엄브리지는 본인에게 뿌리 깊게 박힌 차별의식 때문에 금지된 숲에 있는 켄타우로스들을 자극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끌려가 혼쭐 나게 되었습니다. 덤블도어 교장에 의해 구출되긴 했지만 훗날 엄브리지는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는 트라우마를 겪기도 했다고 하죠. 여기까지만 엄브리지가 등장했더라도 전형적인 권선징악 스토리로 마무리되었겠지만 엄브리지는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번엔 볼드모트가 이끄는 어둠의 세력들이 마법부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함께한 인물로 였는데요. 해리는 볼드모트를 무찌르는 단서 호크룩스를 찾던 중 그중 하나인 슬리데린의 로켓이 엄브리지의 손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때문에 마법부에 잠입해서 이를 회수해 오려고 했는데요. 엄브리지는 머글태생 등록위원회라는 부서의 수장으로 머글태생 마법사들을 모두 찾아내 아즈카반으로 보내버리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엄브리지는 마법사들을 신문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페트로누스까지 마음대로 소환할 수 있을 정도였죠. 심지어 7인의 포터 작전 중 사망한 엘러스터 무디의 마법의 누나를 어디선가 구해와서 본인의 사무실에 붙여두고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엄브리지는 슬리데린의 로켓을 순수혈통 가문인 셀윈가의 상징으로 착각했던 것 같은데요. 이를 목에 걸고 다니며 본인을 셀윈가 출신 순수혈통으로 떠들고 다니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엄브리지의 아버지는 마법부의 청소부였던지라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서 아버지를 멀리 쫓아내버리기도 했습니다. 원래 슬리데린의 로켓은 볼드모트의 저주로 인해 이를 착용하고 다니면 우울함과 내면의 어두운 성격이 부각되어 나타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엄브리지는 평소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롤링 작가의 인터뷰에 따르면 엄브리지는 원래부터 사악한 사람이라 로켓이 뿜어내는 저주가 오히려 상승 효과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덕에 페트로누스까지 소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사악한 마법 중 하나인 호크룩스만큼 지독한 악당이었다는 뜻이겠죠. 엄브리지가 로켓을 뺏긴 후에 또다시 모습을 나타낸 적은 없지만
롤링 작가가 후에 밝힌 바로는 볼드모트가 몰락한 뒤엔 먹을 출신 마법사들을 핍박한 죄로 재판을 받고 아즈카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맛있는 요리는 다양한 재료들이 섞이면서 조화를 이룰 때 탄생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특정 재료만 과하게 들어간다면 정말 맛없는 음식이 만들어지겠죠. 영화나 소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인물들이 착하고 무미건조한 행동만 한다면 누가 주인공일지도 모를 심심한 내용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성격과 특징들을 보여주는 악역들이 사건 사고들을 만들어내야 주인공들은 더욱 빛나고 재밌는 스토리가 완성될 수 있겠죠. 따라서 시리즈에 등장한 악역들 또한 주인공들만큼이나 너무나 소중한 캐릭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먼브리지는 아니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사랑입니다. 안녕.